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풍수 구은 시대에 들어서 세상의 흐름이 정말 숨가쁘게 지금 변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사태에 맞물려서 나라가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지 않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꺼번에 노출이 되고 또 경제 상황,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5년 한 해는 뭐 전쟁의 위험성 발발 이런 것도 예언하신 분들이 많았었고 또 가을 10월 달이면 또 우리가 남북 통일도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몇 년 전부터 풍수 구은 시대, 그러니까 작년 2024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24년부터 43년까지 20년간은 불의 시대이기 때문에 불과 관계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탄핵 사태가 불거지면서 그동안 국민들이 계속 이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비상계엄 이쪽으로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은 하지만 지금 대통령 복귀가 우선이다 보니까 관심을 덜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25년 이후뿐만 아니라 43년까지 구은 시대는 어떻게 갈 것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알아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삼성전자의 이 주가 흐름이 이제 서서히 탄력을 받아서 상승으로 지금 전환되었기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의 이 주가 흐름이라든지 또 경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면 25년 을사년에 뭐 전쟁이 난다는 예언이라든지 통일된다는 예언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거의 뭐 끝나는 분위기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이쪽은 뭐 계속해서 뭐 폭격을 하고 있고 또 예멘의 후티 반군 쪽에도 지금 폭격을 하고 있고 또 중공이 호시탐탐 대만과 우리나라를 지금 노리고 있고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기운의 변화, 즉 사람의 운기도 변하지만 자연 풍수의 기운도 변하기 때문에 이 기운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기운의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정치적인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주로 경제와 풍수적인 기운 이런 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최근에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풍수적인 기운은 변한다. 20년마다 바뀌는데 그 20년마다 바뀌는 전환점이 작년 24년이고 24년부터 시작을 해서 43년 개년까지 20년까지 구운의 기운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풍수 8운 시대하고 구운 시대하고는 기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운에 맞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구운에 맞는 기운이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구운 시대는 불의 시대입니다. 과거 8운 시대는 부동산 이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아가지고 노무현 정부부터 해서 문재인 정부 끝까지 물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 심판 선고가 조금 아직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 시기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부동산이 정말 폭발을 할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풍수 구은 시대는 부동산의 시대가 아니고 불의 시대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제 구은 시대는 각광을 받지 못한다. 물론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일부 또 막 그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허수예요.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하고 상담하지만 부동산 내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팔리지도 않고요. 가격만 계속해서 팔리지도 않는데 한두 건 거래된 걸 가지고 부동산이
상승을 했다, 폭등을 한다,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구은시대는 불과 전기전자, 전쟁,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전기차 관련 산업과 예술, 문화, 정신문화, 이런 쪽의 사업이 앞으로 각광을 받고요. 그쪽이 발달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내놨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안 팔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상가 투자한 사람,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폭망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원주택, 펜션 이런 쪽 지금 다 망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원룸은 조금 현상 유지하지만 원룸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데 안 되는 곳에는 공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상가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몇 년부터 말씀드렸지만 구은 시대는 부동산의 시대가 아니에요. 파룬 시대, 노무현 정부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까지는 파룬 시대였는데 그때는 정말 부동산의 시기였기 때문에 부동산이 각광을 받고 부동산 투자하면 웬만하면 많이 뛴 데는 3배까지 뛰었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부동산은 일부 지역을 빼고 물론 안 좋은 지역이 훨씬 더 많겠지만 일부 지역 빼고는 부동산 투자해서 과거처럼 돈을 번다? 그건 어려워요. 그럼 부동산이 언제 살아나느냐? 올해 25년과 내년 26년까지는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27년, 28년 가야 조금씩 다시 살아난다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보는 거는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보는 각도가 달라요. 저는 어떤 기운의 흐름을 보고 풍수적인 기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분들은 부동산을 평가할 때 초품화 아파트니 역세권이 어떻다, 더블 역세권이 어떻다, 앞으로 그쪽이 어떻게 개발이 된다,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저는 그것도 고려는 하지만 전체적인 기운의 흐름을 갖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은 시대는 정신문화, 또 사주, 역학, 풍수지리, 예술, 전기전자 이런 부분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차 전지가 한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전기차도 서서히 다시 올해 하반기, 내년 계속 상승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전기차 관련주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힘든 시기인데 다시 기운이 바뀔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약간의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대세는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 이런 쪽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폭망을 하다가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동해 대왕고래 사업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런 쪽에 또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석유가 발견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석유 에너지 또 전쟁도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주는 제가 몇 년 전에 계속 이야기했는데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도 방산 관련주 2, 3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산업,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쪽이 이제는 다시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쪽으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지 부동산 지금 일부 올랐다. 어디가 보니까 또 몇 억이 올랐다. 이거 지금 다 믿고 그쪽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차라리 몇 군데 정말 핵심 포인트 굉장히 좋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아니면 20년 좀 먼 시기지만 빠르면 5년에서 10년 사이에 대박 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선택을 해서 땅에 토지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원래 6공장까지 짓기로 했는데 작년에 삼성이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평택 공장이 3공장까지 하고 4공장 짓다가 멈춰서 라인이 멈췄었죠. 하지만 6공장까지 2030년까지는 한다고 하니까 조금씩 해서 6공장까지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삼성의 기운이 구은 시대에 맞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저는 폭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려운 시기 23년, 24년 삼성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HBM 쪽에서는
SK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대만의 TSMC한테 밀리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해 25년, 26년, 을사년, 병오년 점점 다시 살아나고 삼성이 26년 내년 가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평택의 부동산이라든지 풍수적 기운은 어떠냐? 평택의 기운은 이제 꺾였습니다. 제가 한 몇 차례에 걸쳐서 평택의 기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평택이 지금 몇 군데가 계속해서 아파트 짓고 도시개발을 하고 있지만 평택시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옛날 뭐 100만 도시 바라본다 그랬는데 그건 터무니없고요. 지금 한 60만 명 인구가 되는데 정말 많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70만 명 정도, 앞으로 한 10만 명 정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8원 시대처럼 평택이 각광받고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래서 그 평택에 대해서 투자를 뭐 예상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 그냥 내가 살기 좋고 집을 얻어서 그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평택에 투자를 해서 과거처럼 뭐 집값이 다시 상승을 하고 삼성의 그 메리트 때문에 뭐 폭등하고 삼성 반도체 때문에 평택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이거는 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냥 평택의 어떤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면서 또 GTX가 이제 평택까지 내려온다고 하니까 또 삼성이 반도체 이제 마무리 짓고 평택의 시가 좀 더 깔끔하게 정비가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평택에 아파트 사고 땅 사고 뭐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삼성전자의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 평택 공장도 이제 머지않아서 다시 원만하게 돌아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최근에 들어와서 25년 금년 들어와서 특히 3월달 들어와서 이런 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삼성전자의 GDDR7 이게 최고다 친필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신 GPU에 이게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픽 메모리 이런 쪽 다 이제 앞으로 좀더 엔비디아에서 많이 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아직은 HBM 쪽은 확실하게 수율이 지금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거마저 확실하게 이제 엔비디아에 탑재를 하고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중국 시장인데 중국에 물론 뭐 중국에는 어떤 첨단 반도체 이런 걸 하지는 않고는 있어요. 그리고 또 7나노 이하 이쪽은 중국이 어느 정도 기술력을 따라왔기 때문에 최첨단 반도체 쪽은 아직은 기술 격차가 있지만 약간의 지금 뭐 사양이 떨어지는 7나노 이하급은 중국도 굉장히 많이 쫓아왔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삼성이 어느 정도 버리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중국에 얽매여 가지고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한다. 이거는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삼성에도 충분히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중국 시장을 좀 버리는 카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의 납품 또 젠슨 황이 뭐 친필 사인함으로써 주가가 지금 최근에 지난주서부터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52,000원 이하대로 떨어졌다가 이제 오늘 61,7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거의 뭐, 만원 정도가 오른 것이죠. 거의 뭐 20% 가까이 올랐어요. 2주 사이에. 그리고 최근에 왼쪽에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팔아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개미들은 지금 팔고 있죠. 물론 지금 65,000원까지 바라본다. 그러면 65,000원에서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61,000원대나 6만원 초반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받던지 아니면 옆으로 기간 조정만 하고 다시 7만원 돌파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흐름이 이제는 서서히 반등으로 가고 외국인들도 그동안 많이 팔았었는데 이제는 지금 순매수로 돌아섰고 또 삼성의 실적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올 하반기나 26년도에는
훨씬 더 다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흐름상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삼성전자 주식에 관심을 갖고 이제부터 좀 투자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내년까지 바라본다는 요 약간 중장기 계획으로 간다고 하면 손해는 안 보고 이익을 충분히 20%에서 많게는 4, 50%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발표 나온 게 삼성전자가 지난해 매출이 그룹 매출이죠. 삼성 400조를 돌파했고 삼성전자도 또 1년 새 무려 38주나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어렵다 했지만 삼성전자만 무려 209조 원을 지금 작년에 매출을 올렸고 전년 대비 22.7% 거의 2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어렵긴 했지만 꾸준하게 삼성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상승을 한다.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좋아질 분위기다. 흐름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운상 25, 26년, 내년 26년 가면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삼성전자라든지 삼성그룹,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쪽이 좀 유리하고 좋겠죠. 투자를 하신 분들, 또 투자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다시 조정받고 5만원대 후반 아니면 6만원대 초반 오면 조금씩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제가 한동안 윤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흐름이라든지 또 풍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못 올렸는데 앞으로는 전에 했듯이 이제 이런 자료들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